청송군이 지난달부터 주민 불편의 만능 해결사 역할을 하는 파리파리 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특별법이 오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에서 처음 논의됩니다. 지난해 8월 법안이 발의된 지 6개월 만인데 부산 지역 정치권이 문제로 삼은 쟁점 내용들의 조율이 관건입니다. 대구 지역 노동계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고시 취소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가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 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 실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청송군이 지난달부터 주민 불편의 만능 해결사 역할을 하는 파리파리 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보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삐걱거리며 잘 열리지 않던 문이 기동반의 손길 한 번에 스르륵 열립니다. 꽉 막혀있던 세면대도 부품 하나 교체했을 뿐인데 금방 뚫립니다.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청송군 파리파리 민원처리 기동반. 소소하지만 생활 속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독거 어르신들 집에 전등이 나갔다거나 그다음에 수도꼭지가 고장 나거나 터지고 얼고 이런 거를 교체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불편하게 문이 안 닫히고 이런 거를 다 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불이 나간 형광등도 먼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갑자기 고장난 수도꼭지도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수도가 고장나서 어쩔 줄 몰랐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고 파리파리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하니 빨리 와서 일해 해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파리파리 민원 처리는 전기, 수도, 문 손잡이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처리해주는 서비스로 청송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횟수는 가구당 연 4회로 일반 가구는 부속 재료를 직접 준비해야 하고 65세 이상 홀몸 노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 가구는 회당 5만 원 이내 재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송군에서는 이런 복지는 말로만 하는 복지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 인구가 40%가 넘는데 이제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 행정이 앞서가는 것도 크나큰 복지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하나 직접 챙기는 청송군의 복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 기동반은 운영 한 달 만에 청송군 전역의 389가정, 665건의 생활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특별법이 오는 16일 국회에서 처음 논의됩니다. 지난해 8월 법안이 발의된 지 6개월 만인데요. 하지만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 녹록치는 않습니다. 박군수 기자입니다. 2월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 소위의 법률안 심사는 모두 2차례. 지난 9일 1차 회의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들이 심사됐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16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다뤄집니다. 지역에서는 무리 없이 법안이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중추공항이라는 표현과 활주로 길이 등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최인호 국회 교통위 교통법안 소위 위원장이 SNS를 통해 설전을 벌일 정도로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정치권의 시각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소관 법안 심사 소위가 2월 임시국회에서는 16일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쟁점을 해결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다음 달 중 대구 경북 신공항에 대한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2월 본회의 통과가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나 그리고 소멸돼가는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적 토대 위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통합시공항특별법 2월 통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소위 심사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은 갈등보다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 대구 지역 노동계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변경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고시 취소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트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10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대구시가 직접 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의견 수렴이나 합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민의 합의인 의무 휴업을 비민주적으로 변경한 대구시와 구군청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대형마트 평일 의무 휴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북도가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 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 실증 사업에 선정돼 국비 28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가상 공간의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해보는 기술을 말합니다. 경북도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른 도시 침수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으로 지난해 태풍 흰남노 피해가 가장 컸던 포항시 일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50일 앞두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일 열린 기자회견은 중요 무형문화재 5호 베일동 명창과 국내 인기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알베르토 몬디, 럭키 홍보대사 위촉식, 노관규 순천시장의 브리핑,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외국의 정원을 모방했던 10년 전 박람회와 달리 2023 박람회는 정원 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며 박람회를 반드시 성공 개최해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4월 1일부터 7개월 동안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순천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일단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 순천은 저는 일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 가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고요. 그리고 독일인으로서는 저희 사실 정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정말 대단한 그런 박람회 이제 볼 수 있고 또 방문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힐링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홍보대사 돼서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이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남 순천은 지역의 모든 곳이 정원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수장이십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단복을 멋지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좀 어색합니다. 멋지십니다. 네. 자, 이제 박람회가 50일 정도 남았는데요. 먼저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정말 긴장됩니다. 누가 시계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긴장됩니다. 근데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13년에도 또 기획을 하셨으니까 네. 올해 박람회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완전히 다르죠. 2013년에는 순천만 보존하려고 이제 에코벨트 개념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외국에서 베껴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새롭게 우리의 힘으로 창조하는 겁니다. 비울 건 비우고. 그리고 이제 정원에서 합니다가 이번에 우리 슬로건이듯이 도시 내부로 깊숙하게 정원이 들어와 있는 형태들입니다. 이게 이제는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과성으로 정원이 오는 거죠. 이게 다양한 주제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네. 요즘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순천의 생태 전략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특히나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정원이라는 데가 원래가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예. 기후변화 이런 데 가장 적합한 소재 중에 하나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 순천에서는 차가 다니던 아스팔트 도로를 사계절 잔디를 입힌 정원으로 바꿔서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이거든요. 이건 세계에서도 주목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해 시설들이 많거든요. 저루지 이런 것들이. 이것도 정원으로 바꿔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거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예. 네, 그저 관람만 하는 정원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온 그런 정원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박람회 핵심 콘텐츠는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참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원은 거기 있는 풀 한 포기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다 이유가 있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굳이 몇 가지를 소개를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도로가 정원으로 바뀐 거, 또 재해시설이 정원으로 바뀐 거, 그다음에 이제까지 단순하게 농업용수를 제공하거나 또는 홍수가 졌을 때 물을 흘려보내는 강이 이제는 사람들이 뱃길을 열어서 배를 타고 정원을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바뀌는 것들, 그리고 정원을 우리가 보기만 했지 하루 종일 머무른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세계 처음으로 정원에서 하루 머무르는 가든스테이를 최초로 하는 것, 또 전체적으로 새롭게 예전의 정원들을 리뉴얼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정원들이 새로운 콘텐츠와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뭐 키즈 가든이라든가 또는 노을 정원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원이 이제는 건강을 증진시키는데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어신길로 만들어진다는 것. 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콘텐츠들이 꽉 차 있는 게 이번에 정원박람회입니다. 예.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원에 있는 풀 한 포기조차 허투루 만든 게 없을 만큼 그만큼 맞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신데 이번 박람회가 개막을 넘어서서 단순 개막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순천의 미래 비전을 또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정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 문제도 있지만 예. 사회 구조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왜? 정원은 남녀노소 뭐 신분 고하 없이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사회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곧 도시 구조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들은 미래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예지 생활이라는 것들이 아파트 숲에 굉장히 바쁜 일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 건강도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약 먹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치유하는 공간이 또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삶의 모습들, 도시의 구조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도시에도 얻을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문제들, 신체적인 문제들까지를 다 치유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순천을 방문하실 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산업화를 이렇게 빨리 이루면서 도시들이 다 마치 풀빵 기계 속의 붕어빵처럼 다 똑같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앞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표준으로 지금 제시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파라다이스가 있거든요. 순천에 오시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7달 동안 열리는데 여러분들 쌓이는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면서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순천으로 오십시오. 네. 저희들이 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게 될 2023 순천만 정원 박람회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꼭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봉하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려던 입후보 예정자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